네, 안녕하세요. 오타이마입니다. 네, 인사이트 브리핑 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 주부터 좀 감기 몸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아직 많이 회복 안 됐는데 좀 조근조근하게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 가격은 16,900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늘 과거를 빗대어서 이제 역사를 기억을 하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인데 이때 봤을 때도 이제 지지돼야 되는 포인트가 한번 무너졌다가 그 다음 해에 반등을 줬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지자였었던 2만 불, 18,000불이 무너지고 15,000, 16,000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다음 해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12월 달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해에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FTX 크래쉬, 비트파이넥스 크래쉬 후에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손절 칠 때가 아니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은 몸이 아파서 못 찍었지만 그때그때 늘 텔레그램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을 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거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둔화될 것이라고 보인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조짐이 거의 없다는데 동의는 하지만 아무튼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사록을 보면 크게 예측 벗어난 내용은 없고요. 금리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실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금 보면 나스닥이 많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1년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나스닥이 바닥에서부터 11월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진 10% 회복이 됐는데 비트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회복을 못했죠. 이제 이게 FTX 팔이죠. 같은 때 원래 10% 회복이 되면 이게 2만 불이 됐었어야 돼요. 나스닥 기준으로 이게 다시 2만 불까지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이제 FTX 거래소발 도미노 여파인데 그래도 과거보다 훨씬 나은 상황은 과거는 2014년 마운튼 곡스 거래소가 먼저 붕괴를 했죠. 그때 다시 46%를 차지했습니다. 입금량이요. 마운틴 곡스가. 근데 FTX는 13%에 불과해서 어떻게 보면 FTX가 마운틴 곡스보다는 충격에 있어서는 덜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또 뭐 비트파이넥스가 부도가 나도 살아남고 FTX가 부도가 나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죠. 이때도 금리 인상 빠르게 안 하겠다라는 멘트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뭐 인플레이션 잡히는 건 확실히 봐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뭐 어쩔 수가 있냐 뭐 이런 말을 했었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예상이 빗나간 건 없어요. 빗나간 건 없는데 이런 뭐 마이크로적인 거나 거래소 운영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도 여전히 큰 그림에서만 좀 움직이면 작은 그림이 조금 벗어나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 회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12월 5일 은행 지준율을 이제 인하하기로 이제 시작을 하죠. 중국에서 이제 돈을 풀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서도 이제 중국이 다시 뭐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한다라는 뭐 이런 또 퍼드가 도는데 이렇게 되면 악재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면 중국이 이런 걸 토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한테 남은 건 다다음 주겠네요. 13, 14일에 있을 올해 마지막 FOMC입니다. 0.5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때 0.5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확실하게 18,000, 2만 박스권으로 반등 회귀를 한다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가지 않을까. 만약에 18,000, 2만 박스를 못 간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가장 핫한 코인은 역시 도지코인이었죠. 비탈릭 부테린과 일론 머스크가 협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도 나왔고 트위터가 자꾸 애플에서 자기네들 트위터를 뭐 막으면 우리가 그냥 alternative 스마트폰 출시해버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가 같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머스크가 자체 스마트폰을 출시할 경우 새로운 운영체제 및 앱스토어에서 이런 것들이 도지코인을 못 쓰는 걸 자기네들이 무조건 쓰게 만들 거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삽니다. 예, 일론 머스크 형 쫓아서 살 거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리플 이야기는 오늘 나온 뉴스죠. 네, 이거는 뭐 악재기는 한데 뭐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코인베이스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제가 뭐 따로 번역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디에 코인베이스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 이유는 오늘자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low usage한 코인이 January 2023년 1월에 이제 딜리스트 상장 폐지를 시켜버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에 한해서예요. 뭐 다른 데 모든 이 코인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코인베이스에 한해서거든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게 바이낸스에서 뭐 발표한 건 아니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주로 발표하면 바이낸스를 쫓아가고 있는 많은 그 좀 싱가포르들 중국발 거래소들이 있는데 코인베이스 약간 독자적으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유는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일단은 뭐 이 로우 유세지 활용도가 많이 없다 거래량이 많이 없다라는 건데 저는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특히 리플이 들어간 거에 있어서 리플의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온고잉 코트 배틀 있잖아요. 지금 SEC랑 리플이 이게 지금 토큰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실하지 않은데 먼저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 약간은 느낌은 좀 쎄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코인베이스가 원래 딜리스트 뭐 상장 폐지하고 다시 재상장하고 이런 것들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렇게 하드포크나 뭐 이런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다시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톰코인 같은 경우가 비트겟에서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거는 뭐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장 1월에 안 빼시더라도 코인베이스에 넣어 놓으시더라도 일단 코인 assets are perfectly 세이프하다라고 합니다. 자기네들 자체 월렛이 있기 때문에 뭐 사고팔고를 못할 뿐이지 출금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테더의 코파운더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로 충분히 문제가 없고 just because they are not listed 상장이 안 됐다고 해서 doesn't mean they are at any risk 뭐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네가 옮길 때까지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어쨌든 굳이 코인베이스에 가지고 있을 필요 없겠죠. 이럴 바에는 뭐 바이낸스 비트겟이나 이런 다른 거래소로 옮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링하는 건 조금 아쉬운 선택일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바닥인데 여기서 팔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좀 더 팔로우업이 되는 부분에 있으면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최악의 코인은 역시 위메이드였죠. 위메이드가 갑자기 이제 상폐가 되면서 업비트의 뭐 갑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소명 절차가 좀 불충분하고 신뢰 회복도 코인이 또 어떻게 보면 신뢰가 좀 중요한데 충분한 소명을 못했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가 어떤 식으로 저는 이게 약간 읍참 마속처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뭐 어떤 코인이어도 위험하다라는 걸 한번 샘플로 보여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FTX 붕괴에서 누가 이익을 봤냐? CME가 수혜자가 됐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엄청나게 큰 데죠. 근데 여기가 거래소 하나가 FTX 붕괴가 되고 일리로 다 몰릴 거다. 수혜자로 부상할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FTX 붕괴로 인해서 이제 덱스로 옮겨질 것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CEX나 CME가 이런 게 더 나올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피델리티가 갑자기 개인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계좌 개설을 이제 시작하겠다. 개인 고객들 유치하겠다. 개인들 개미들 유치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FTX가 망하니까 피델리티가 이제 개미들을 모으겠다. 이게 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뭐 음모론이면 또 음모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세상이 또 생각보다 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르다노 창시자죠. 찰스 하우킨스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로 2억 명 이상 이제 트위터에 사용하는 인구 플러스 알파로 암호화폐 이제 유입이 될 거다. 너무 이제 또 트위터발 호재가 생길 거다. 차츰차츰 생길 거다. 트위터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론 머스크가 또 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바이낸스가 5억 달러를 투자했다.
갤럭시 디지털 CEO가 이번 위기에 비트 이더는 안 사라진다. 맞죠? 메인 코인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신뢰의 위기가 있지만 여전히 해낼 거다라는 얘기고, 크립토 윈터 장기적인 산업 성장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세계 4대 회계 어니스트 영이 발표를 했고요. 아크 인베스트도 뭐 추가 매수합니다. 추매하고요. 펀드 스트리트 리서치 총괄도 투자자들에게 이제 비트코인 매수 권하고 있고, 홍콩의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는 혁신이다 포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리 박살이 나도 갈 거 갈 겁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고요. 하락장후 횡보장 트레이딩 장이 이제 될 거예요. 내년에는 뭐 갑자기 오르고가 안 됩니다. 이제 올해는 제가 하락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불장이었으니 올해는 하락장이고 내년에는 무조건 횡보하는 트레이딩장이 될 건데, 여러분 트레이딩 10,000원으로도 시작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좋은 프로젝트 막 공부하고 이제 스테이킹하고 뭐 버티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를 같이 하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 나가면 좋겠고, 10,000원으로 그냥 시작하셔서요. 하루에 3%씩만 익절해보는 거예요. 1년에 5억 만들 수 있거든요. 봉기 계산기로. 10,000원으로 3%씩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10,000원으로 했는데 날렸다. 그럼 또 10,000원으로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또 이 시장을 떠나 있는 것보다는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늘 올려드리고 있고,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떻게든 또 이 횡보장과 반등장을 좀 같이 잘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오타이머였습니다.